오늘 감사까지 할게요. 그래서 감사할 때는요, 직접 찾아뵙고 지지경력 감사하는 거고, 소식지 홈페이지 보도자료 등을 통해서 감사하는 거고, 더 역할 하시도록 요청하는 거고,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감사랑 똑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한테 감사해야 될 것인가? 누구에게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 생태체계의 구성원들이 이루셨다면 사회사업가의 고백은 주로 감사로 나올 겁니다. 근데요,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면은 뭘로 나올 거예요? 자랑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소식지만 봐도 알아요. 누가 이루었는지. 그래서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가? 당사자가 스스로 결정하셔가지고 이루셨다. 그러면 그분한테 감사할 수밖에 없죠. 스스로 결정하셨으니까. 또 지역 주민분들이 자생적으로 더불어 사셨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앞에 실천을 할 때 당사자와 지역 주민이 이루게끔 했으면 감사가 훨씬 더 많아질 거고요. 그게 없으면 감사하기 어려울 거예요. 이거는요, 실제로 일을 그렇게 이루잖아요. 그럼 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러면 감사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직접 알아봐 드리는 겁니다. 구체적 근거를 근거를 가지고. 좋았어요. 이게 아니고요. 뭐 때문에 좋아요? 이거라서 좋아요. 라고 구체적 근거를 가지고 감사하고, 과정과 노력을 감사하고, 결과 가지고 하지 마시고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가치를 부여하고, 진심을 다해서 근데 직원뿐만이 아니라 관리자도 알아보시도록, 감사하시도록 도와드리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근거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그래서 할머니 안녕하세요. 뭐뭐라고 해요. 뭐뭐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라고 구체적으로 적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진짜로 감사하다고 느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문자 메시지 보면 뒤에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고맙습니다 라고 쓰는 거랑 뭐 때문에 고마워요, 뭐뭐라서 고마워요 라고 쓸 때랑은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게 달라요. 그럼 근거를 반드시 찾으시는 거고, 그럼 평상시에 어떻게 하셔야 돼요? 뭘 칭찬해 드릴까? 뭘 감사해야 될 것인가? 계속 바라보는 사람 많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무엇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능력보다요, 노력. 그래서요, 노력을 칭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조사하신 분이 있는데 400명의 학생을 모집한 후에 고난도 시험을 보게 했어요. 그 다음에 모든 학생에게 80% 이상 맞췄다고 통보를 해요. 그 다음에 능력을 칭찬해줘요. 근데 맞췄다고 통보하면서 누군가는 A그룹은 능력을 칭찬하고 누군가한테는 노력을 칭찬해줘요. 그러고 난 다음에 쉬운 문제와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이제 앞으로 뭘 할지. 어려운 문제는 배울 것이 많고 쉬운 문제는 배울 것이 적다라고까지 얘기해요. 그런데 능력을 칭찬받았던 분하고 노력을 칭찬받았던 사람들의 그룹을 보면은요, 능력을 칭찬받았던 사람들은 쉬운 문제를 풀려고 해요. 그런데 노력을 칭찬받았던 사람은 어려운 문제를 풀려고 해요. 왜 쉬운 문제를 풀려고 할까요? 능력, 결과를 칭찬받았기 때문에 다음번에 그렇게 좋은 능력이 있다는 걸 증명하려면 좋은 결과가 나야 되죠. 그러려면은 쉬운 문제를 풀어야 돼요?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 돼요? 쉬운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래서요, 능력을 칭찬하거나 결과를 칭찬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히려 도전하지 않게 되는 거고요. 능력을 유지하기 쉬운 문제를 푸니까 되는 거고, 훨씬 어려운 문제를 풀도록 한 후에 50점 미만이라고 통보해줘 버려요. 왜 이렇게 점수가 낮냐고 라고 이야기했더니, 능력 칭찬받았던 사람은 능력이 부족했다 그러고 노력을 칭찬받았던 사람은 노력이 부족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차이는 뭐냐면요, 능력이 부족하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난 원래 돌머리예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노력이 부족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앞으로 더 내가 노력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을 칭찬하는 것보다 노력을 칭찬하는 거고, 앞으로 과제를 계속 할 거예요? 아니면 즐거웠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 능력 칭찬받은 사람은 계속 도전하겠다는 사람보다, 노력 칭찬받은 쪽보다 계속 도전하겠다는 비율이 적어요. 게다가 이게 더 즐거웠대요. 노력 칭찬했던 사람들은. 그래도 즐거웠대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요, 결과를 가지고 칭찬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도 춤을 추긴 해요. 근데 뭐 때문에 춤을 춰요? 부담감에 춤추는 겁니다.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하는데 너무 잘 넘었다는 걸 칭찬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래도 부담감에 춤추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폭발합니다. 능력보다 노력을 칭찬하시고 감사할 때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의미를 찾아서 가치를 부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내재적 동기가 올라가요. 그러면 가치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일은 세상을 바꾸는 일이라고. 라고 진짜로 발연기하지 마시고, 언어와 행위로도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진짜로 그렇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저 이거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랑하면 알게 되고요.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건 전과 같지 않습니다. 예. 사랑하면 알게 되고요. 알게 되면 보여요. 근데 그때 보이는 건 전과 같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보입니다. 예를 들면 그냥 밥 한 숟가락 떠먹는 거, 이거 감동적인 일이에요? 아니에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을 수 있죠. 그런데 중증장애 아동시설에서는 어떨까요? 다른 거예요. 그래서요, 이거 부산 아이들의 집인가 하는 곳에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글이에요. 수녀님이 원장님이셨는데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얘는 목 넘김을 하지 못하니까 구멍 뚫으라고, 호수를 넣으라고. 근데 차마 구멍을 뚫을 수 없어서 데리고 왔대요. 그리고 계속 먹는 훈련을 했대요. 3년이 지났는데 드디어 아이가 혼자서 밥 한 숟가락 떠먹었대요. 내가 그때 의사 선생님 말 안 듣길 너무 잘했다고. 라고 하면서 홈페이지에 글이 있더라고요. 이거요, 똑같은 거예요. 밥 한 숟가락 떠먹었지만 그 맥락을 내가 다르게 이해하고 있으니까 이게 너무 감동적이고, 그리고 이것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기 이름 쓰는 거 쉬운 걸까요? 어려운 걸까요? 그냥 평범하겠죠. 하지만 비문해자도 평범할까요? 글 모르시는, 해독하지 못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요, 글을 안다는 거는요, 이거는 자기 이름을 쓴다는 건 그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사회복지사가 여기에 점점 무감각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감사할 거리가 점점 없어져요. 저 이거 많이 경험했어요. 비문해자 졸업식 날 되잖아요. 그러면은 졸업 어머니 졸업의 글, 그러면서 우세요. 막 우세요. 앉아있는 어머님들도, 아직 학생 어머니들도 다 우세요. 교사 선생님도 막 우세요. 누구만 안 울까요? 담당자만 안 울어요. 왜냐하면 여러 번 봤거든요. 그래서요, 이제 뭐라 그러냐면요, 실습생한테 이때 되면 다 운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익숙해지니까 이럴 거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상하죠? 우리 같이 감동적이고 감사할 만한 일들이 많은 곳이 또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 엄청 많다고 생각해요. 문제는 그걸 알아봐주는 사회복지사가 점점 무뎌져서 못 봐요. 못 봐요. 우리가 일상이 감동해야 일상이 감동이 돼요. 알아봐줘서 감동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하물며 가까이 있는 담당자도 감동하지 않는데 그 모습을 보고 누가 감동하겠고, 누가 보도자료를 써야겠다고 생각하고, 누가 기자가 찾아오겠어요. 내가 감동하는 사람이 있어야, 그래야지 그것이 비로소 감동이 되는 거고요. 사회사업가가 작은 일상의 의미를 볼 줄 알고 작은 것이 감동할 때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셨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비로소 꽃이 되는 거잖아요. 이거 볼 때마다 사회사업 할 때 이런 마음으로 당사자한테 감사할 것들을 막 찾는다면 이거 얼마나 의미 있을까. 그러면 감사가 엄청 넘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많이 해요. 생각해 보세요. 이은자, 그만 눈물로 떨어뜨렸습니다. 신이 다 되어 처음 써본 내 이름, 그만 눈물로 떨어뜨렸습니다. 이름 하나 하는 거, 쓰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글을 모르시는 분한테 이 스스로의 자기의 글씨 이름을 썼다는 거는요, 글로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감사할 일이라고 보면 감사할 일로 보이는 거고, 감사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감사할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감사거리는 전 찾으면 찾을수록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하려면 무엇과 비교하는 거예요? 시작과 끝을 비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5분 만에 동기부여하는 방법이래요. 뭐냐 하면 장학금을 모집하는 콜센터 직원인데 5분 만에 동기부여하기 위해서 A그룹 장학금 수혜 학생과 5분 대화, B그룹 장학금 수혜 학생에게 받은 편지 전달. 그러니까 수혜 학생이
편지를 써가지고 그걸 전달해 주는 거예요. B그룹에. C그룹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아요. 라고 했을 때 A그룹은요. 5분 동안만 대화해도 기부 모금액이 치솟는데요.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의미를 깨달으니까. 그리고 통화 시간도 엄청나게 늘어난답니다. 통화 시간은 142% 증가하고 모금액은 171% 증가하는 거예요. 이건 뭘 깨닫는 거냐면 내가 지원하기 전과 내가 지원한 후에 그분의 모습을 비교했더니 나의 동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치솟는 거예요. 이때는 이전에는 뭐예요? 이거 만나기 전에는 밥벌이로 하던 일이 이제는 누굴 돕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도움을 받았는지에 대한 것을 비교하는 순간 동기부여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여기만 그런 것인가? 그래서 대상을 확장해서 연구했는데 스포츠센터 구조요원, 엔지니어 등을 실험했더니 최소 171%나 해서 최대 300%까지 향상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스포츠센터 구조요원은 밥벌이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것으로서 도움받은 사람의 앞과 뒤를 봄으로써 나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고 같이 부여하는 거예요? 후자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시작과 끝을 비교해서 내적 동기로 보상해드리는 방식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감사할 때부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처음 그때 만났을 때 어땠는지 기억나세요? 그래서요, 당사자와 지역 주민이 처음 만났을 때와 지금 상황이 어떠한지 실제로 스스로 비교하도록 하는 거예요. 누군가의 시작과 끝을 비교할 수도 있고요. 내가 그땐 그랬지. 근데 지금은 이러네? 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생각보다 많이 바뀌어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이 의미를 찾지 못하면은 별로 된 게 없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이전과 이후, 특히 당사자의 그때의 나의 시작과 그리고 이후의 나는 크게 바뀌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느끼게 되고 그러면 훨씬 더 감사할 거리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미 부여를 훨씬 받을 수 있고 그렇게 감사할 거리가 많으면 가서 직접 오히려 가서 묻고 배우는 겁니다. 사회사업가 가서.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냐고 감탄하면서 여쭙고 그리고 당신 이야기를 스스로 발표하시도록 돕고 당사자가 발표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을 불러서 사례 발표를 당사자가 하시도록 그리고 기관 및 주민도 발표하시도록 여기 월계종합사회복지관에서 마을 만들기 관련해가지고 서울시 복지재단에서 복지공동체 사업 성과보고되게 하는데 당사자도 하고 주민도 하고 기관도 하고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걸 통해 가지고 되는 거죠. 그리고 홍보할 때는 누굴 주인공 삼는 거예요? 당연히 당사자, 지역 주민. 그래서 그분들의 사진이나 얼굴이나 이렇게 들어가시도록 오히려 도와드리고 그렇게 카드 뉴스를 만들어도 이렇게 직접 들어가도록 도와드리고 자랑스러워하는 얼굴 되도록 도와드리고 그리고 그걸 보고서 제3자들이 칭찬할 수 있도록 주변 사람들이 지지격려하도록 제가 선생님을 칭찬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선생님의 상사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사한테 선생님은 어느 점이 좋냐고 내가 칭찬하고 싶어서 그렇다고 하면 상사가 이야기해 주겠죠. 뭐를? 그러면 제가 선생님한테 가서 얘기할 때 선생님 너무 잘하셨다고. 그런데 선생님 상사도 이런 얘기 하시면서 칭찬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 이렇게 칭찬 전달해 드리는 거라고 라고 이야기하면 선생님이 들으실 때는 몇 명이 칭찬을 들으시는 거예요? 2명의 얘기를 들으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3자들이 칭찬하도록. 네. 그래서 이런 거 일부러 붙여드리는 거예요. 따뜻한 마음을 나눈 친구네 라고 붙여드리는 겁니다. 현관문에다가. 그럼 옆집 사람들이 이거 보면서 뭐라 그래요? 당신 그런 일 하냐고 라고 하면서 알아봐 주는 것만으로도 이분한테 감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이런 거 달고 다니는 거예요. 이런 거. 배지 달고 다니면 이거 뭐 하는데 다는 거야? 그랬더니 나는 고독사 우려되는 분을 도와드리는 그 이웃관계가 되는 사람은 이걸 달고 다니는 거라고 라고 설명하는 순간 사람들이 그걸 알아보면서 칭찬해줘요. 예. 그래서 이렇게 감사하도록 도와드리는 방식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